예, 7번 문단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또한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소통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인물 사진을 찍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는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다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것이 인물 사진을 찍는 일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서는 소통의 간절함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토록 많은 사람이 사람을 찍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진을 찍고 발표하고 어디에 올리고 또는 공유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하면서 자신과 그 사진을 함께 보는 그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신이 보고 만났던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찍지 못하는 인물사진, 이야기가 담겨있는 인물사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인물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혹시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동네는 아프리카 수단입니다. 서방의 어떤 기자가 수단에 갔다가 소녀예요, 소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굶주려서 곧 죽을 것 같죠. 근데 뒤에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왜 지켜보는 걸까요? 독수리는 원래 죽은 고기를 먹는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걸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이제 이 소녀가 목숨이 다하고 나면 독수리는 그냥 먹이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독수리 입장에서는요. 자,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소녀가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아프리카에 어떻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 사진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 소녀를 구해놓고 구해줘야지 사진을 지금 한가롭게 찍고 있을 게 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사진을 찍은 그 사진가는 이 사진을 발표하고 나서 큰 상도 받았고요. 또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지원의 필요성을 굉장히 널리 알리게 되었고, 실제로 그 후원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은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왜 이 소녀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진만 찍고 있었느냐. 이런 비판들을 받아서 결국은 자살하고 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소통의 간절함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진을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만났던 사람, 아까 그 죽음을 기다리던 그 소녀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전에 듣던 것과 이곳의 현실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이 심각성을 그 세상에 알리면 나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과 연결되어서 하고 싶다 라는 수단으로 이 사진을 사용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기자는 구호 조치를 해놨다고 해요. 구호 조치를 해놓고 사진 찍고 빨리 그 소녀를 구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이 사진의 행간에서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비난을 많이 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구도도 딱 그렇잖아요. 소녀가 앞에 이렇게 있고 뒤에서 독수리는 왠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게 누구나 찍지 못하는 인물사진, 자기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인물사진,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인물사진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8번 문단. 사람을 찍은 사진은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라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또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우리는 서로에게 수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이 관계에 이야기가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바라보는 관점도 또는 나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온갖 기억들이 사진에 덧입혀져 사진의 의미는 더 다양해지고 깊어진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결혼 사진을 옛날 보면 내가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서로 갈등도 겪고 또 아이도 태어나고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변해가고 또 서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가 어느 날 결혼식 앨범을 딱 펼쳐갖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때 이랬구나.
그럼 서로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례는 사진이 세월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한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사진에서 읽어낼 수 있는 내용과 감동이 끊임없이 샘솟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감대, 그러니까 내 사진 말고도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에서도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내가 찍은 소년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첫 키스에 떨리는 순간, 스포츠 경기에 환호하는 사람들, 자, 요런 것들은 다른 사람도 두루 겪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일어날 개연성, 그러할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도 이런 이제 공감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뭐 결혼을 했거나 연애를 했거나 사랑을 해봤다면 첫 키스 정도는 다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환호해본 경험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그런 경험을 가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을 봤을 때 이 공감대를 느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 11번 문단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